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영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고 있고요. 또 EBS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미디어란 용어는 굉장히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미디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책도 미디어고 잡지, 종이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미디어라고 하면 아무래도 뉴 미디어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컴퓨터, 혹은 텔레비전, 라디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뉴스라든가 영화, 드라마 또는 웹툰, 이미지 이런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리터러시란 말이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리터러시란 말을 사전에 찾으면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글자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란 콘텐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그 정보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통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인생의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군에서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대가 아니라 특공대에 있었는데 외부하고 차단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공대 장교로 생활하면서 2년 동안 신문을 계속 구독을 했어요. 신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나왔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 매체에 처음에 관심을 갖고 저희 수업에 신문을 좀 연결하는 노력을 좀 했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켜보니까 이제 신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이 미디어와 교육을 접목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교실 속에서 아이들하고 미디어 활용 수업을 꽤 많이 한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영화를 좀 우리가 보고 의견을 나눈다든가 또는 어떤 감독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든가 또는 아이들이 봤던 뉴스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검증해 봤던 이런 내용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 강연을 했던 것도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가서 일반 대중분들에게 뉴스 읽기에 대한 어떤 가치, 뉴스를 읽을 때 중요한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즉 미디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를 멍하니 받아들이지 않고 미디어에 대해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교육은 필수로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급한 건 저학년이라고 하지만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 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놀랐던 것은 프랑스는 취약전 아이, 즉 유치원 아이들부터 유학교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미디어 트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전체 관점에서 볼 때는 온 국민이 자유롭게 연령대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부터 예를 좀 들어보면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죠.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여러 언론사의 뉴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뉴스를 즐길 수도 있지만 또는 내 관심사 또는 나에게 유익한 어떤 뉴스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는 남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아가는 훈련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거나 또는 그 정보에 담긴 어떤 편향성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생들 유튜브 정말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의 내용도 과연 검증이 돼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구독하는 채널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이 내용이 검증된 내용이고 맞는 내용인지 학생들이 교차 검증도 해보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정보가 많은 시대일수록 우리들이 그 정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대응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미디어 플랫폼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연구소도 있고요. 여러 언론사들에서 팩트체크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정보를 좀 더 확인하고 안정된 정보를 주기 위한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팩트체크 연구소라든가 언론사를 찾아가서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데를 찾아가서 보라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이 만나는 컨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확인 질문을 해보고 찾아보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이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미디어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근육을 키워야 되고요. 우리 생각에 어떤 체를 만든다고 할까요? 나쁜 정보를 걸러내고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삶의 습관과 태도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